안녕하세요. 이데일리 박정수입니다. 오늘은 코스닥 시장에 대해서 짚어볼 건데요. 최근에 코스닥 지수가 꽤 많이 오르고 있는데 전날 기준으로 하면 1160선, 오늘도 1160선 유지되고 있긴 한데 코스닥 지수가 1000선을 돌파한 지 지난 26일부터 나흘간 17% 올랐습니다. 작년 마지막 거래일 종가가 920선이었는데 이때로 비교하면 뭐 한 달도 안 돼서 25% 넘게 올랐고, 같은 기간 코스피는 23% 올랐거든요. 그래서 코스닥이 1.9%포인트 앞서 있다. 글로벌로 쳐도 코스닥이 연초 이후 상승률이 가장 높거든요. 그래서 코스닥 다음으로 코스피가 2위고 3위는 튀르키예 19%, 브라질 14%, 대만 12% 순이거든요. 같은 기간 미국 다우존스 30 산업평균 지수만 봐도 1.9%밖에 못 올랐고, 스탠더드 앤드 푸어스 500 지수도 나스닥도 1%, 2% 정도밖에 안 돼서 글로벌 증시에서도 좀 월등하게 상승률이 높다. 지난 26일 날 본격적으로 오르기 시작했는데 그때 1000선을 돌파했고, 닷컴 버블 2000년 9월 6일 이후 25년 5개월 만에 최고치입니다. 이게 직전 최고치는 21년에 코로나 시절인데 그때 장중 고가로 1060선 기록하긴 했었습니다. 코스닥 종가 기준 1000선 넘은 게 이제 팬데믹 이후 유동성 장세였던 22년 이때 이후로 쳐도 4년 만에 1000스닥을 회복했습니다. 코스닥 상승 배경을 좀 짚어보면은 지난 22일 날 더불어민주당 코스피 5000 특별위원회가 코스피 5000 달성 이후 다음 목표는 코스닥 3000이다 이렇게 육선 방안을 제안하면서 투심을 자극했습니다. 그 22일 날 이재명 대통령과 청와대 오찬에서 이 방안을 제안했는데요. 대통령과 이제 김용범 정책실장이 관련 자료를 전달했고, 핵심은 디지털 자산, 연기금, 국민성장펀드 연동해서 코스닥을 3천까지 끌어올리자, 요게 핵심입니다. 우선 디지털 자산 관련해서는 ICO 필요성을 제기했고, ICO는 이제 처음으로 코인을 공개 발행해 투자금을 모으는 건데, 코스닥에는 IT, 블록체인, 핀테크, STO 관련 미래기술 기업이 많은데 현행법상 ICO가 금지돼 있어서 투자금 유입이 제한적이다, 이런 내용인데, 이를 위해서 1단계로 토큰 증권 발행 법안이 통과됐고, 앞으로는 스테이블 코인 관련 디지털 자산 기본법이 처리돼야 된다, 이런 강조되는 내용이고, 특히 연기금을 좀 짚어볼 만한데, 국민연금 등 특수기금을 만들어 코스닥에만 투자하는 특수목적 기관 투자자를 만들어야 한다, 이런 얘기도 나왔는데, 현재 코스닥에는 투자 리스크 이유 등으로 자본이 잘 들어가지 못하고 특수목적 기관 투자 도입을 통해 코스닥에 자본을 유입시켜야 한다,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데, 실제로 전날에 정부가 국민연금 등 국내 67개 연기금의 코스닥 비중을 늘려라, 이렇게 지침을 내리기도 했거든요. 기획예산처는 29일 기금자산운용정책위원회에서 2026년 기금자산운용 기본 방향이랑 2026 회계연도 기금운용평가 지침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기금의 투자 다변화 평가 항목에서 해외 투자를 17년 만에 없애고 벤처 투자를 신설하는 것이랑 연기금의 코스닥 투자 본격화가 주요 골자인데요. 자산운용 기본 방향은 정부가 연기금에 내리는 일종의 투자 지침을 올해 처음으로 마련했습니다. 평가 지침을 통해 자산운용 방향을 정했는데, 올해부터 기본 방향을 매년 수립해 운용정책 방향을 명확히 하고 이를 평가 지침과 연계하기로 했습니다. 박연기금 기본 방향을 기반으로 개별 자산 지침을 수립해야 하는데, 투자 전략 수립 시 고려사항으로 국내 벤처, 코스닥 투자, 국민성장펀드, ESG 투자를 제시했습니다. 정부는 코스닥 투자 의의로 국내 주식 투자 포트폴리오의 코스닥 종목을 편입, 확대해 투자 다변화 및 혁신성장 기반 조성을 기여하라고 적시했습니다. 평가 지침도 보면은 코스닥 투자 비중 확대를 유도하는 방향으로 개정했는데, 기금의 투자 다변화 예시 조항에서 해외 투자를 삭제하고 벤처 투자를 새로 넣었습니다. 해외 투자를 뺀 거는 2009년 이후 17년 만인데, 연기금 해외 투자 비중이 이 기간에 7.7%에서 43.6%까지 올랐거든요. 기획예산처 측에서는 이제 지난 17년간 국내 연기금 해외 투자는 성숙다, 이젠 몰라서 안 들어간 연기금은 없다, 대형 중소형기금 평가 기준 수익률에는 이제 코스닥 지수를 반영하기로 했는데, 현재 코스피만 반영 중인 국내 주식형 평가 벤치마크에 코스닥 지수 5% 혼합해서 연기금의 코스닥 시장 참여 요인을 높겠다, 이런 얘기도 있었거든요. 이 밖에 벤처 투자 배점을 현재 1점에서 2점으로 확대, 대형 중소형뿐 아니라 국민연금과 같은 대규모 기금 평가에도 반영하기로 했습니다. 이외에도 정치권에서 국민성장 펀드도 얘기를 했었는데, 이재명 정부가 추진 중인 150조 원대 초대형 투자 펀드거든요. 국민성장 펀드가 연기금과 디지털 자산을 연결하는 국민성장 엔진이 돼야 한다. 이를 통해서 연기금 국민성장 펀드 자본시장 발전 3위일체가 만들어져야 한다, 이렇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과거 코스닥 활성화 시도를 좀 짚어보면은 여러 차례가 있었는데, 1999년에 이제 IT 버블, 이때 벤처붐에 따른
투기적 자금 유입으로 시총이 한 1000% 이상 급증했었거든요. 그때는 좀 특수한 상황이었고 2004년이랑 2005년 이게 노무현 정부 때 벤처 활성화 정책이 있었는데 이때는 뭐 신뢰회복을 위해 상장 심사랑 뭐 회계 관리를 강화하고 시장 정상화를 뭐 우선시했던 시기였거든요. 근데 이 두 시기랑 지금이랑 비교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보고 있고 지금이랑 가장 유사한 사례를 꼽아보면 이제 문재인 정부 시절 2017년부터 2018년인데 이때 코스닥 활성화 정책을 좀 추진했는데 당시에는 뭐 코스닥을 혁신성장 플랫폼으로 육성해야 된다 이런 목표 아래에서 세제 혜택을 좀 확대했었고 정책금융 지원도 동시에 추진됐었습니다. 이제 당시에 코스닥 시총이 한 60%, 64% 정도 증가했거든요. 최근에 이 사례를 참고해서 작년 12월 기준으로 시총이 500조 원 수준이었는데 과거 정책 국면이랑 유사한 흐름을 나타난다고 가정했을 때 중기적으로 820조 원대까지 확대될 수 있다. 이렇게 점치고 있는데 지금 지수로 환산하면 한 1500 정도로 전망하고 있거든요. 중장기적으로 지금 막 1160선인데 좀 더 오를 수 있다 이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수급 측면에서 보면은 기관들이 좀 많이 끌어올렸거든요. 기관만 사고 있는데 천선 이후 뭐 나흘 동안 기관이 한 8조 정도 순매수했습니다. 뭐 23일 날 보면은 직전에 하루에 기관이 제일 많이 샀던 게 21년에 12월 28일 날 8262억 원을 코스닥에서 제일 많이 샀었는데 이거를 지난 23일 날 9735억 원으로 순매수 기록을 경신했거든요. 26일에는 거의 2배 이상 뛰어서 2조 6,016억 원어치 샀고 그리고 27일에도 뭐 1조 6,527억 원 28일에는 다시 2조 3,021억 원 전날에는 또 2조 421억 원 이렇게 조 단위로 계속 순매수하고 있거든요. 투자자별로 따져보면 대부분이 금융투자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나흘간 순매수액 8조 6,185억 원 가운데 90% 이상 7조 7,710억 원이 금융투자거든요. 오늘도 보면은 8,300억 중에 8,760억 원이 금융투자라서 오히려 금융투자 더 많은 상황이거든요. 근데 이게 금융투자가 뭐 증권사에서 뭐 투자하는 것도 있겠지만 대부분이 이제 개인이 ETF를 순매수하게 되면 이게 금융투자로 잡히거든요. 개인이 ETF를 매수하면 증권사가 유동성 공급자로서 설정 환매 과정에서 이제 기초지수 구성 종목을 시장에서 매입하게 되는데 이 물량이 금융투자 순매수로 짓게 되는 거거든요. 개인 투자자 매매를 살펴보면은 최근 4거래일 동안 뭐 26에서 29일 4거래일 동안 개인 투자자 코스닥 시장에서 9조 넘게 팔았거든요. 오늘도 한 6,700억 팔고 있는데 순매도 상위 종목 보면은 뭐 에코프로 1조 960억 원, 에코프로비엠 5,822억 원, ABL 바이오 4,972억 원, 알테오젠 4,863억 원 또 대부분 개별 종목 팔고 있거든요. 근데 반면에 순매수 상위는 코덱스 코스닥 150, 요 ETF거든요. 이거를 2조 2,586억 원어치 샀습니다. 같은 기간에 따져보면은 삼성전자를 1조 4,756억 원 샀는데 이거보다 거의 뭐 8천억 이상을 뭐 코스닥 레버리지 여기다 투자하고 있고 바로 뒤이어서 거의 코스닥 150 레버리지에 1조 2,470억 원. 삼성전자 다음으로 순매수를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그 시장에서 개인은 다 팔고 있는데 코스닥에서 주식을 팔아서 이제 ETF로 투자하니까 금융투자로 흘러 들어가가지고 기관이 산 것처럼 나오는. 그리고 코스닥 레버리지 투자하려면은 금융투자협회 온라인 교육 사이트에 가서 교육을 받아야 되거든요. 현행 제도상 뭐 레버리지 ETF, ETN 개인이 투자하려면은 1시간가량 온라인 교육을 이수해야 돼가지고 이 이수 수료 번호 가지고 증권사에 등록해야 주문이 가능하다 보니까 개인 투자들이 이제 코스닥 150 레버리지랑 레버리지 ETN 이런 뭐 고위험 파생결합 증권 매매하려고 필수 사전 교육을 이수하려다 보니까 금융투자협회 교육 사이트가 마비되기도 했다. 26일 날 개인 투자들이 이후로도 코스닥 150 주중 ETF 매수를 늘리면서 지난해 말에 관련 ETF가 24개 정도 있는데 요거 순자산 총액이 4조 1,000억 원 정도였는데 전날로 보면 5조 2천억 뭐 1조 가까이 불어났고 시장에서 정책 기대랑 유동성 확대가 맞물려서 좀 과열 국면이 계속 이어지게 되면은 뭐 유동성까지 받쳐주면은 상승할 여지가 있다. 뭐 이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시장에서는. 코스닥 시장에서 살펴보면은 뭐 주목할 만한 종목은 뭐가 있을까요? 그 정도는 짚어주고 있는데 시장에서 지금같이 코스닥 상승 초기에는 시가총액 상위 종목 중에서도 공매도 잔고가 비율이 높은 종목이 상대적으로 수익률이 선방할 수 있다. 뭐 이렇게 분석하고 있는데 이유는 뭐 코스닥 지수가 상승하고 공매도 상환이 일부 이루어지면은 중소형주 수요가 다시 증가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배경으로서 추천하는 것 같고 오는 3월에 벤처랑 혁신기업에 투자하는 상장 공모펀드인 BDC 기업성장 집합기구가 이제 도입되거든요. 이 상품이 설정되면 이제 코스닥 소형주 중에서도 성장성이랑 기술력 우수한 종목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걸로 보나 뭐 코스닥도 이제 유망한 종목 위주로 시총 상위 중에서도 유망한 종목 중에서도 뭐 공모도 잔고가 조금 높다 이런 종목을 주목할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